네, 책자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주택의 경우에 사업 일정과 해당 업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네, 내용이 약간 흐를 수도 있지만 책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책 내용 그대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뭐 상가주택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새 수익성을 위해서 이런 유형의 건축이 많이 지어진다라는 취지이고, 여러분이 주택, 소규모 주택도 같은 흐름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일정과 해당 업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건축주로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내용을 30권 정도의 책자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을 접하셨다. 나는 집 좀 지으려고 그랬지 그렇게 골치 아픈 거 하고자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갭이 점점 벌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과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일, 위험 리스크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여러분이 좋은 건축주란 여러분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바로 주문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 정도는 알고 주문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벽돌을 쌓는 것도 아니고 도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문만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가서 많은 메뉴를 보더라도 바른 주문을 못하면 제대로 된 식사가 안 나올 수 있죠. 메인 식사가 아닌 디저트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음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설명드리는데, 제가 의도하고 있는 바하고 같은 내용을 요약을 해 놓으셨길래 이 부분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사업 기획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본인의 입장, 예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이 일이 꼬일 수 있고요. 건축 설계 알아서 다 해주는 거라고 그러던데요. 건축 설계도 돈을 따로 받습니까? 이런 내용은 책에서 보시면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고요. 기획에 따라서 설계가 명확히 나와야 내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여러분 투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축 시공 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간다 그랬을 때 계획을 세우셔야죠. 내가 이번에 몇 박 며칠 휴가를 가겠다. 그 다음에 설계, 가는 행로, 예컨대 이번에는 강릉을 통해서 그 지역을 가볼까? 또는 남해안으로 해서 해운대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통영 쪽으로 해서 좌우로 가볼까? 뭔가의 흐름, 맵, 계획, 상세적인 지도가 있어야겠죠. 그게 나와야 그 방향의 노선을 찾고 길을 해서 교통편을 하거나 차를 몰고 가거나 부분인 것처럼 설계가 명확하게 안 돼 있으면 시공이 아쉬울 수 있는데 모든 돈은 시공 과정에 들어간다. 그런 이유로 비교해 보시면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 승인 이제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을 때도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등장인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등장했을 때는 토지를 사는 일을, 즉 좀 도심 지역이 아닌 바깥으로 나갈수록 중요성은 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등장을 하고요.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공인중개사도 필요하고 건축사, 세무사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만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만나면은 건축사 소개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도 여러분이 조언을 받는 한 사람일 수 있고요. 또 다른 건축사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설계 단계로 들어가면 설계는 건축사가 하는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그런 과정이 있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시공 단계로 넘어가면 당연히 시공회사가 해야 되고 감리는 건축사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설계자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시공자가 설계자를 같이 추천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의 검증 단계, 상위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에 준공 전에 집이 제대로 됐는가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체크하기에는 복잡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실 때 열어보고 이게 제대로 된 성능인지 여러분이 개인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는 공장에서 다 체크가 거쳐가지고 나온 완제품인데 이거는 같이 1년여를 조립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을 때 마지막은 건축사가 체크를 해주고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전체적인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 건축사, 법무사가 진행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비용, 취득세, 공인중개사 수수료,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할 때는 그 단계에 적절한 비용, 설계는 설계비, 공사비, 그 다음에 취득세, 재산세 이런 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머리가 지끈지끈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전공한 다수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삽니다. 집 짓는 과정이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고 또 아무리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라도 자기 집을 지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을 지어주거나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전문적인 일에 다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면서 내가 살 집을 구해서 짓느니 아파트에 사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에 잘 되고 있는 게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즐기는 건축주는 좋은 건축주로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좀 복잡할 수도 있겠고요.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아까 이경규 진행자가 소개한 집짓기 바이블이라는 그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의 별책에 소개되는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짧게 보면은 3개월 이내에 지을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짓는 과정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과정 추가되는 거고요. 그 앞에 사업 계획 과정 추가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과정으로 보면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짓는데 짧은 시간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사업 구상과 사업 계획, 많은 조사, 발품,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중요한 수술을 제일 빨리 해주는 병원에 가지는 않으시겠죠. 또 의료비는 되게 균일합니다만 제일 싼 병원에 가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건축에 들어와서 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일에는 그런 상식적인 판단보다는 빨리 지어준다고 그랬는데요. 누가 싸게 해준다고 그랬는데요. 평당 얼마입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책에 이렇게 보시다 보면 건축주로서 와서 가장 궁금한 첫 번째 질문이 평당 얼마입니까? 하는 사람은 가장 준비가 덜 된 건축주이다. 그거 말고 물어봐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장 궁금한 점이 평당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가장 준비가 덜 된 건축주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단독주택으로 놓고 봤을 때 상가주택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건축과
전기, 설비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라는 거는 아파트에 살 때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집을 이쁘게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저희가 앞에 열고 본다면 가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쓰기 위한 브레이크 부분도 있고요. 여러 요소들이 다 모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도 건축, 전기, 설비로 크게 나눠 볼 수도 있고요.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만 여기 세부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토공사, 토목 관련된 이슈가 또 있습니다. 비탈진 땅에는 옹벽을 세워야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구획 정리가 다 된 신도시 택지 같은 경우에는 토목의 일이 적습니다만 시외로 나갈수록 토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로축의 시간, 세로축의 큰 요소로 봤을 때 토목 건축, 전기 설비의 인허가가 지금 여기 껴 있습니다만 인허가 이전에 굉장히 많은 단계의 일이 포함되어 있음은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제 고민은 거의 끝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시공회사가 등장해서 이런 일을 시작한다. 이런 계획을 먼저 접수해보고 설사 시공회사에서 이거를 가져와도 건축주 되시는 분들이나 학생분들이 이거를 쓱 보고 이거 제대로 돼 있네요. 이거 뭐 문제가 있네요, 없네요를 판단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건축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지 이거를 받아서 여러분이 쓱 보고 이게 문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치 엑스레이 사진을 환자인 여러분이 보고 내가 여기가 문제가 있네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하신다면 시작이 되는 어떤 공정표이자 전체적인 요약이지만 굉장히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가설공사라는 거는 여러분의 공사장 주변에 일단 담을 쌓아서 외부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지었을 때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새는 또 목조 건축으로 짓는 부분에 대한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철근 콘크리트 또는 목구조로 공사를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두 가지 옵션으로 철근 콘크리트 또는 목구조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서 설명하기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튼 장단점이 있고 자동차 사러 갔을 때에도 모든 거를 다 만족하는 싸고 좋은 차, 더구나 등치가 큰 차에 연비도 좋은 차는 없죠.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나는 이런 목적의 차, 작지만 실용적인 차, 또 크면은 당연히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 차, 크지만 연비가 좋으면은 적절히 중간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공법,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방수공사, 방수란 물을 막는 일입니다. 즉 자연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과 싸우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옥상 같은 부분에 물이 새요.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 하나요? 그러지만 우리 여름에는 30도 후반대까지 온도가 올라가지요. 예컨대 40도라고 보고 겨울에는 영하 10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하 10도라고만 봐도 간단히 50도의 온도 차이가 납니다. 50도의 온도 차이가 나면 집이 움직이고 숨 쉬는 거 혹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철길 사이에 갭이 있어서 철커덕 그런 부분 요새 시끄럽지 않은 KTX는 첨단 기술입니다만 50도의 온도 차이가 나는 우리 지붕에 모든 자재를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해가지고 해놓은 부분이 100% 완벽하게 시공이 돼서
물 한 방울도 안 새게 자연과 싸워서 이겼다. 그거는 고려청자급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에서 물이 새지 않아야 되는 당연한 거는 고려청자급의 고급 기술로 좋은 자재들을 잘 했을 때는 고려청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많은 자재들, 기술들, 누구의 실수 또는 설사 잘 했더라도 햇빛에 계속 내리쬐는 50도의 온도 차이를 견디면서 몇 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특히 우리나라 환경에서 사계절을 버텨야 되는 그런 건축적 문제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게 방수공사고, 집이 왜 물이 새느냐라는 얘기를 우리 항상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지붕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는 내부 인테리어 부분이고요. 도장, 외장, 도장, 타일, 석공사, 금속, 미장 관련되는 많은 공사 요소들이 있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초반부의 골조 과정을 지나면 모든 공사 요소들이 같이 몰려 있습니다. 욕실 하나에 이 모든 공정이 순서대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우리 주택, 아파트 욕실 하나에 몇 명이 같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2명만 들어가도 서로 부딪혀서 뭘 못하지요. 혼자서 순서대로 각 전문가가 들락날락하면서 임무 교대를 해서 해야 되는 게 공사 순서입니다. 그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시공회사의 일이고요. 그 모든 방수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하자가 안 생기도록 사례를 점검해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 설계회사가, 건축사가 만드는 설계 도면이고요. 그래도 설계 과정이라는 거, 시공 과정이라는 거, 골조 공사라는 거, 마감 공사라는 거 전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러한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건축 문화로 표현된 환경에 대한 건축적인 이해, 우리가 건축주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건축 계획이라는 게 이런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대지 주변 환경, 또 계획을 분석하고 평가한다는 게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구나. 근데 건축주, 내 집 짓기, 전원주택 짓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이런 몇 가지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은 되지만 건축주가 알아야 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의 프로세스에 대한 흐름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축주 후보, 예비 건축주로서 가져야 될 관심, 폭넓고 많은 책, 다양한 사람의 조언, 이런 강좌처럼 이런 과정을 여러 군데서 좋은 조언을 받으시고 또 전문가들과 많은 상담을 해보시고 다양한 의견을 접한다면 좋은 결과물, 즉 좋은 건물을 짓는, 만족하는 건축주가 되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책자에서 요약한 내용, 동영상 관련된 내용, 또 제가 그동안에 가진 경험과 사례들로서 내용들을 쭉 설명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단독주택이지만 이런 공정을 설명드렸고, 100층 건물도 유사합니다. 기간이 몇 년으로 늘어날 뿐, 세로 축이 몇 가지 더 늘어날 뿐, 100층 건물도 골조가 있고 마감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설명드렸습니다.